반갑습니다. 대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제우스 주주님들. 이 제우스가 이 삼성 HBM3E 관련해서 이 삼성이 양산을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죠. 그에 따라서 이 세정 장비 1위 업체로서 이 제우스의 장비를 사용을 할 거라는 소식에 이 제우스의 주가가 조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 이 5거래일 동안 이 주가가 흐름이 너무 좋지가 못합니다. 구름대도 돌파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 변화 변곡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전반적으로 이 시장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 구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자, 우선 삼성이 하반기부터 AI 반도체 관련해서 HBM 생산도 양산을 하게 되고, 삼성이 또 25년부터 또 미국 공장이 가동되면서 여기에 따른 또 세정 장비, 이 제우스의 세정 장비가 이 미국 공장으로 향해서 어떤 매출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영상을 또 한번 찍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 AI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한번 볼게요. 전망이 어떨지 한번 보면은 24년이고 여기가 30년이 되겠습니다. 24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2년 단위로 끊어져 있고,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150억, 150억 달러, 이 150억 달러씩 성장한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 AI 반도체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거의 엔비디아가 이렇게 다 점유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은 이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조금 확대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최근에 이 삼성이 마하원을 출시했죠. 마하원을 출시했는데 이 엔비디아의 H100 이것과 비교해서 이 마하원이 성능이 뛰어나다고 스펙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펙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AI 반도체라든가 또 HBM이 이제 최근에 삼성이 엔비디아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12단 적층령, 5세대 12단 적층령을 새로 이제 GTC 2024에서 공개를 하면서 러브콜을 보냈고,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테스트 해본다고 했죠. 테스트 해본다고 했는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했다는 어떤 후속 보도가 없고 선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12단 적층령이 성능이 원래 이 기존의 HBM의 최강자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이 HBM에 대한 오랜 경험, 노하우가 있고 엔비디아에 단독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이닉스의 이 HBM은 현재 8단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12단을 양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8단을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단을 성능이 더 좋은 12단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조금 성능에 대한 어떤 과보도 뭐 이런 것이 조금 의심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이 옛날부터 조금 그런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말씀을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하튼 이 삼성의 어떤 스펙 관련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이 실적이 얼마나 될지 점유율을 얼마나 넓혀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어떤 추측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실질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이 24년부터 이 삼성이 24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HBM 12단 적층형을 양산을 하고 그에 따른 매출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 공장에 삼성이 짓는다고 하는 공장을 가상도로 나타낸 것인데 25년부터 가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25년부터 가동하려면은 생산 장비라든가 이 생산 장비를 들임으로써 또 수율을 높이려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정 장비, 또 테스트 장비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세정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생산 시설에 꼭 한 대씩 이렇게 세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제우스의 25년에 이 삼성 신규 공장에 대한 어떤 매출액 증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 제우스의 어떤 실적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좀 지배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면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이런 사안 때문에 만약에 이 전면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도 상승하고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CPI도 올라가죠.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굉장히 2, 3주 정도 음봉을 그리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전면전이 발생한다면은 또 다른 문제죠.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고 전면전을 발생시키면 이 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여하튼 전면전이 일어난다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사태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많이 떨어졌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또 떨어질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태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 전쟁이라는 이슈는 조금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 중동 전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육과 관련해서 조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중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조금 유념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조금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는 공 차트가 보이고 뒤에 보라색 선이 보이죠? 공 차트는 세미컨덕터 ETF입니다. SMH라는 ETF고요.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이 25개 업체들이 여기 지수에 들어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나 TSMC, ASML 이런 글로벌적으로 유수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은 필라델피아 지수인데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의미하게 보실 것은 지금 거의 중동 전쟁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이제 3일 전, 4일 전에 이제 병목점을 만들면서 상승 전환 포인트를 만들어냈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갭상승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갭상승을 했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갭상승을 했었는데 모두 반납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점을 꼽자면은 뭐 전날에 종가는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그렇게 뭐 종가를 지켜냈다고 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 특히 이 반도체 업종은 이 SMH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걸 유념하시고 또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SMH가 음봉을 그려주니까 다시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또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시 제우스의 주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상승하는데 기여한 거래량부터 보시게 되면 하락하는데 많은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구름대를 돌파하고 하향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여기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상승만 해준다면은 좀 괜찮겠습니다. 좀 괜찮겠지만 지금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구름대 유지해주고 있고 매물대 돌파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CCI 지표를 보시게 되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 추측은 힘듭니다만은 긍정적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24년, 25년 이렇게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반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SMH ETF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수가 음봉을 나오면서 더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도 전체적으로 음봉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좀 종합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 있으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우스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좋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